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인데요. 야당은 의혹이다 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놓고도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용세습 채용 비리 이런 야당의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여당. 관건이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울시 국감에서 오늘 2차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윤민봉 의원 15,000명 중 약 11.2%만 대답했다. 그러므로 실제로 10배가량 될 것이다. 친인척 정규직 전환 몇 명이냐 과연. 이런 주장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전체 응답률 99.8% 중 11.2%가 친인척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전수조사한 것이고 그 결과 나온 108명 이 숫자가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응답률에 대해서 또 말이 많더군요. 이 내용에서. 지금 이따 패널들이 얘기해 주세요. 김용태 의원이 정규직 전환 방침 알고 대거 임시직에 지원해서 입사를 했다더라. 내부 정보 이용한 조직적 비리 아니냐. 공사 측은 당시 입사한 65명 채용 공고 시점이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발표한 것보다 이전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입사한 65명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또 딴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공채 자체를 축소하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 그것은 오버입니다. 오버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공채 정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틀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철 의원인데 정규직 전환으로 30년간 추가 예산이 약 1조 3천억 원이 들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윤준병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이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 27억 원이 더 들어가며 이게 30년이면 836억 원 정도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성태, 김관영, 장병환 세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다. 국감 파행 의도가 아니냐. 박원순 시장은 채용에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일 감사 요청을 했고 감사원은 엄정히 감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국감 중에 휴회 중일 때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면담을 거부하시고 위로 셔터를 강제로 차단 내리면서 상당히 신체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먼저 하고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무슨 대변인이라니? 예? 인사말을 듣고선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국감 중입니다. 국감 중이고 그날도 안행이 국감 중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거 했네 뭐 했네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시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제보가 서울시 또 시의회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검증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기된 사안이 채용 비리로 확정된 양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행안위와 그리고 국토위 두 곳을 합니다. 서울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채용 절차 문제 말입니다. 그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죠, 지금?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 청구를 하셨죠? 오늘 우리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일 이 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채용 비리는 저희 당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관중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철저히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아 그렇구나 믿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편하게들 말씀하십시오. 김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저 아까 어린이들 문제, 애들 문제라 네. 길게 했고 이건 한 30초씩 정도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사실은 오늘 낮에 제가 이제 그 충북도 이시종 지사 뵀는데 예. 충북도도 행안위하고 국토위 이렇게 뭐 국감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차분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말씀은 정말 아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비리가 있으면 정확하게 국감에서 이게 지적이 돼야 되고 또 국감다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말랑 교통공사 잘못한 게 있다면 원래 교통공사가 서울시에 있는 양대 지하철을 결합하면서 만든 공사인데요. 그 말하자면 시점상의 문제겠죠. 그걸 조사하면 될 부분인데 좀 과도하게 지금 국감장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론하는 것은 사실은 본말이 전달되고 박은순 주의기기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게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정말 본질을 파고들고 실제적으로 또 끝까지 말하자면 그 시장이 이 감사원에 어떤 감사 요구를 했으니까 감사 결과를 가지고 또 추후 대책을 해서 알겠습니다. 뿌리 뽑는데 해야지 서로 비리 덜쳐내기 식으로 폭로전으로 하는 것. 그러면서도 뭐 어떤 데서는 또 서울시만 아니고 강원랜드 같이 하려면 그거는 또 아니고 내한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남한테 문제되는 건 지적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냐. 차명희 전 의원님. 저는 이게 이제 포퓰리즘 2라고 보는데요. 현재 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의 처형 이런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 사례를 발견하면서 자, 이것이 과연 빙산의 일각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로 이제 이쪽 그 노조 쪽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은 저는 그 박원순 시장한테 있다고 봐요. 박원순 시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냐면 정규직화 조기 달성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이 저울에다가 감자를 재는데 이게 썩은 감자인지 거기 돌이 들어있는지 생각 안 하고 무게만 재고 통과시키듯이 실제 그 채용 과정에서 이런 부실한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조장 방치한 그 박원순 시장이 1차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저는 바로 포퓰리즘의 어떤 나쁜 사례 2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화의 조기 달성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2016년 7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65명의 채용 공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정규직화로 전환을 합니다.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8년입니다. 정규직화 조기 달성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쫓겨서 무리한 정규직화를 시도했다고 지금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규직화 조기 달성이라는 이유가 등장하지 않으면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아무런 논리적 성립이 안 됩니다. 1년 전의 내용을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정규직화의 조기 달성이라고 억지를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국민도 어떤 청년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강원랜드 사건이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들도 그 분노의 동력을 받아서 검찰이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에서 부진하면 국정감사로 돌아서고 국정감사에서 부진하면 국정조사에서 부진하면 검찰 조사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박원순 시장이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가족이 근데 108명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책임자들이나 시장은 사과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조금 오해의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면이 오해이고? 저도 처음에는 그 기사를 읽고서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 작년에 그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쳐지게 되면서 각각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부부들끼리가 한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제 부부가 돼버린 거죠. 부부가 근무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분들이 숫자가 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부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이 공사하고 메트로가 합쳐지게 된 것 때문에 우연적으로 발생한 과도기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러는 한편 또 제가 그때 의심을 가지는 부분은 구의역 사고가 2016년도에 있었었는데 구의역 사고 이후에 사실은 비정규직 안전 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통공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발표는 2017년도 7월인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들어와 계시던 무기계약직이다. 65명 정도는.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시점은 2017년 7월 17일이다. 근데 그 전에 네? 2017년 그 전에? 3월까지 원래 65명 정도가 입사에 있었었기 때문에 미리 예.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말을 하는데 예. 또 그 부분은 저는 또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2016년도에 구의역 사고가 나면서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었고 그쪽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박원순 시장이 구의역 사고 난 지 한 달 뒤인 2016년 6월 지하철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시직 들어가면 나중에 정규직 되겠구나 이거는. 그래서 네.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안 된다? 좀 해명이 안 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 2017년 3월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그 무기계약제로 들어온 인원들이 사실은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550명 뽑는데 3만 명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제 같이 약간 조금 그 근로복지 처우가 안 좋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먼저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들어가기 쉬우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 같은 것들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면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써놨어요. 내부자 정보를 미리 무기계약직에 지원해서 일했냐 이걸 확인해야 될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느냐. 예. 그다음에 정말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가든 개편인지 서울시 감사에서 감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 이유가 뭐냐. 또 네 번째 다른 공공기관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예. 그다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몇 명이 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중에 친인척이 몇 명이더라. 그러면 합치다 보니까 많아진 건지. 그렇죠. 그거를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울하면 다 밝히시라니까요. 네. 예, 제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김홍도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 세습이 과연 있었는지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최종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 네. 의혹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전체 직원 중에 11.2%인 1912명이 친인척이라는 사실. 네. 그리고 1912명 중에 108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지난해와 올 초에 다 전환됐다는 사실. 이거는 확인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전수조사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99.8%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데 예. 또 다른 측에서는 사실 조사에 많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환된 사람들 중에 경영진하고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건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당신은 당신의 친척이 여기 입사해 있습니까? 본인이 대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있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고 뭐 다 해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라고 요 그러는 거예요. 부분을 어떡하는 거예요, 이게? 노조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노조 간부들이 여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그런 건 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 저는 결국에는 지금 말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개의 노조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과연 회사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그것도 다 최종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는 국정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예. 이거를 철저하게 단 한 건의 이런 비리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한 점 때문에 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 그게 바로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요즘 아빠들이 그 대학생 아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끈이 없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도 가슴이 울컥했는데요. 지금 숫자로 드러나는 비리 의혹이 좀 더 투명하게 점점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썼는데요. 서울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의 임원 비율이 8.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된 3급 이상 가족은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뭐죠? 결국 끈이 있고 정보가 있고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거 빨리 어떻게 보면 그 비정규직으로 들어와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된다는 그 정보를 알고 이미 고용 알박기를 했을 의혹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의혹이 아니고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아니고 밝혀지면은
마치 남의 얘기하는 처럼 감사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 과연 책임지는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특히 지금 20대 대학을 다니는 청년층이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 이 부분에 네. 꼭 정치권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건 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54분 MBN 뉴스와이드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생무상이라죠? 인생무상. 이재명 지사 2018년 황금 개띠해인데 올해 참 어렵게 지나가시네요.